5월 4일 새벽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 화물선 HMM 나무호의 좌현 기관실 부근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24명이 타고 있었고 그중 한국인이 6명, 다행히 사망자는 0명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바다에서 거의 같은 시간대에 UAE 국영석유공사 ADNOC의 유조선이 또 한 척 공격받고 푸자이라항의 석유시설은 이란 드론이 떨어져 불에 탔습니다. 한 척이 아닙니다. 같은 날, 세 곳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립니다. 한국이 언제 합류할 것인가 이름을 콕 집었습니다. 같은 날 ABC 뉴스에서는 한마디 더 붙입니다. 한국 선박은 미군의 호위 없이 단독으로 항해하고 있다. 호위해줄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니라 호위해주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5월 4일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화물선 한 척의 폭발, 같은 바다 세 곳의 동시다발 공격,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한국 호명, 우연히 3번 겹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이 그림을 며칠 전에 미리 그려놓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이 일이 터진 다음 거래일, 한국 코스피는 떨어진 게 아니라 5.1% 올랐고 외국인은 2조 7천억 원을 사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이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시장이 우리보다 먼저 본 게 있는 걸까요? 이 답은 잠시 뒤에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트럼프가 왜 하필 지금 한국을 콕 집어 부를 수 있었을까? 그건 그가 즉흥적으로 떠올린 게 아닙니다. 이미 1월에 미국 안에서 문서 한 장이 공식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 미국 전쟁부가 NDS, 그러니까 국가방위전략이라는 문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 나라의 국방교과서 같은 겁니다. 앞으로 4년간 어디에 군대를 어떻게 쓸지 적어놓은 큰 그림표. 거기에 한국에 관한 문장이 한 줄 들어갑니다.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 높은 국방비, 튼튼한 방산산업, 징병제를 갖추고 있어 제한적인 미국 지원으로도 북한 억제에 1차 책임을 질 수 있다. 듣기엔 칭찬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문장이 따라 붙습니다. 이런 책임화는 한반도의 미군 주둔 태세를 조정하려는 미국의 이해와 일치한다. 주한미군 28,500명. 이걸 줄이거나 옮길 수 있다는 뜻을 그 한 줄에 박아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문서가 동맹국 전체의 GDP 5% 방위비를 들이밉니다. 한국 가계로 환산하면 한 가정이 1년에 버는 돈의 5%를 매년 무기 사는 데만 따로 떼어놓으라는 얘기와 비슷합니다. 한 달 월급의 절반이 넘는 돈이 매년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영원히 무조건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이게 나토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동맹국 기준으로 박혔습니다. 동시에 미국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한국 포함 16개국에 걸어놨습니다. 7월에 공청회가 잡혀있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트럼프 손에는 지금 카드가 몇 장 있을까? 첫째, 안보카드, 주한미군 28,500명을 줄일 수 있다는 NDS 문장. 둘째, 관세카드, 무역법 301조 7월 공청회와 자동차 관세 25% 복원 경고. 셋째, 압박카드,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려준 합의를 다시 25로 되돌리겠다는 협박. 한 손에 3장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런 의문이 듭니다. 다른 동맹국 중에 안 한다고 말한 나라가 있었을까? 있었습니다. 독일입니다. 트럼프가 비슷한 압박을 가했을 때 독일은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주동미군 5,000명이 빠졌습니다. 더해서 관세가 따라붙었습니다. 거절의 청구서가 거절한 다음에 도착한 셈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아직 보복은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압박만 들어온 단계입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시나리오가 셋으로 갈립니다. 참전한다, 거절한다, 절충한다. 절충가는 4월에 안규백 국방장관이 흘려놓은 카드였습니다. 종전 후 다국적군에 참여한다는 형식.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도 비슷한 절충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중급유 지원 또는 조사 목적의 자위대 파견 정도. 그러니까 직접 총을 쏘러 가지는 않되 빈손으로 돌아가지도 않는 길. 동네 이웃들이 무장한 채 함께 골목을 도는 자율방범대 같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절충간이라는 세 번째 문 뒤에는 또 하나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압박에 어떤 식으로든 끌려 들어갔을 때 그게 내 통장에 어떻게 도착할까? 뉴스의 큰 글자가 아니라 내 카드 명세서에 어떻게 찍힐까? 3월 초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쟁이 처음 터진 그날 코스피는 하루에 12%가 빠졌습니다. 환율은 1,510원을 뚫었습니다. 외국인은 단 하루에 1조 1,600억 원을 던지고 나갔습니다. 통장에 1억 원이 있던 사람이라면 다음날 장호를 봤을 때 8,800만 원이 찍혀 있던 겁니다. 하루 만에. 그게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선박 26척과 한국 선원 183명이 묶여 있습니다. 183명은 지하철 한 칸에 빽빽하게 들어찬 사람 수와 비슷합니다. 그 한 칸이 좁은 바다 위에 떠서 통과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란 주한대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미국을 지원하는 세력에는 통행을 허락하지 않겠다.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원유의 약 84%가 아시아로 향합니다. 그 길목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손잡이를 누군가 잡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의문 하나. 그러면 미국은 왜 그냥 자기 군대를 보내지 않을까? 이미 호르무즈에 군함이 있는데 트럼프 본인이 이란 고속정 7척을 격침했다고 발표할 정도로 강경한데 답은 한 사람의 이름에 적혀 있습니다. 부시입니다. 이라크전이 시작되던 해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73%였습니다. 같은 전쟁이 끝나갈 무렵 25%였습니다. 미군 사상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빠진 숫자입니다. 73이라는 숫자가 25로 내려앉은 거니까 100명 중 73명이 좋아하던 대통령을 100명 중 25명만 좋아하게 된 셈입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미국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군 사상자라는 청구서를 결코 본인 이름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국적 연합이라는 프레임이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 다른 나라가 옆에서 같이 깃발을 들어줘야 하는 거죠. 이지스함,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레이더 요새를 가진 나라, 첨단 방산을 자체 생산하는 나라, 정유 공장을 굴리는 나라. 한국이 그 모든 칸에 동시에 들어맞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직 모릅니다. 트럼프가 한국 이름을 콕 집어 부른 진짜 이유, 그러니까 처음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던졌던 그 질문 말입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나? 답은 NDS 문서 그 한 줄에 이미 적혀 있던 겁니다. 한국은 1차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그 문장,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위임장이었습니다. 한국이 강해서 부른 것도 한국이 약해서 부른 것도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의 부담을 가장 많이, 가장 효율적으로 떠안을 수 있는 나라라고 한 줄로 인증해 놓은 문서가 이미 1월에 공식 발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압박은 즉흥이 아닙니다. 인증된 압박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일 이상한 점 하나를 풀고 가야 합니다. 화물선이 폭발한 다음 거래일, 코스피는 왜 5.1%가 올랐을까? 외국인은 왜 2조 7천억 원을 사들였을까? 4월 한 달 동안 코스피가 30% 오르면서 글로벌 1위를 한 게,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기면서 영국을 추월한 게 정말 이 전쟁과 무관한 일이었을까? 답은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표 한 장에 있습니다. 영업이익 37조 6천억 원, 영업이익률 72%, 1만 원짜리를 팔아서 7,200원을 남긴다는 뜻입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전쟁이 있든 없든, 호르무즈가 막히든 안 막히든 세계의 데이터 센터는 한국산 메모리 없이 돌지 않습니다. 시장이 보고 있는 건 화물선의 불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더 큰 구조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중동 원유 의존도가 어느새 69%에서 56%로 떨어졌습니다. 13%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미국산 원유 수입은 같은 기간 76%가 늘었습니다. 정유사들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약 5조 원, SK이노베이션이 2.4조, S-오일이 1조 정도.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호르무즈에서 조용히 한 발씩 빼고 있었던 겁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알아서. 이게 시장이 패닉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 들고 가실 체크포인트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브렌트유 가격. 85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종전 신호, 85에서 120 사이는 교착, 120으로 올라가면 재공습 시나리오입니다. 지금은 약 107달러, 교착 한복판입니다. 둘째, 한국 정부의 공식 키워드. 파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국방부 브리핑과 청와대 성명을 그 한 단어 중심으로 보세요. 셋째,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과 폭스뉴스 발언. 이름을 또 콕 집는지, 침묵으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마지막 한 줄, 한 나라가 강하게 압박받고 있다는 건 그 나라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일 때가 있습니다. 이지스함, 반도체, 정유, 방산. 압박의 강도는 어쩌면 그 나라의 전략적 가치에 정확히 비례합니다. 이번 호르무즈 사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그림은 한국이 끌려가고 있다는 그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이미 끌어줄 만한 무게가 있는 나라가 됐다는 그림입니다. 그 무게를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는 손이 다른 나라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손이 되도록, 그게 이 시기를 지나가는 동안 우리에게 남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